안녕하십니까, 김종보입니다. 오늘은 항공정비사와 엔지니어급 정비사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중에는 항공정비사가 되는 법이 아닌 항공엔지니어가 되는 법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공정비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정비, 개조, 수리 업무를 일반적으로 하죠. 일반적인 여러분 반복적인 일들을 수행을 하는 게 항공정비사 메케닉 포지션입니다. 그럼 엔지니어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엔지니어들은 여러분들이 기술 검토를 하고 작업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항공정비사가 현장에서 작업 카드에 의거해서 항공기 정비를 하지만 해당 그 작업 카드를 만들고 기술 검토를 하고 표준을 제시한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항공 엔지니어들이죠. 항공정비사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항공정비사를 예사 유럽에서는 AME라고 표현합니다. Aviation Maintenance Engineer라고 표현합니다. Aviation Maintenance Engineer라고 표현하죠. FAA, 미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미국에서는 AME라고 표현하지 않고 AMT라고 표현하죠. Aviation Maintenance Technician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기술자라고 표현을 하죠. 제작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케닉 작업은 반복적으로 뜯어고치고 리플레이스먼트, 교환을 하고 리무브 앤 인스톨, 장탈착을 하고 어셈블리 앤 디스어셈블리, 조립, 생산을 하더라도 이런 정비사의 일이 있지만 실제로 보잉사에 보통 4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은 표준을 제시하고 설계를 제작하는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항공정비사와 항공엔지니어의 그런 차이를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정비사와 항공엔지니어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이런 두 가지 일화가 있는데, 미국에는 1903년도에 자동차와 항공 산업에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1903년도에 헨리 포드에 의거해서 자동차에서 미국의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드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설립되는 날이죠. 여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를 몰고 가는 한 운전사, 정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동이 꺼져버린 거죠. 길가에 서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정비사처럼 어떻게 합니까?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만지고 고치고 수리를 해보고 또 매뉴얼을 봐보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한 노신사가 딱 나타난다고 하죠. 이때 한 노신사가 가까이 오더니 이 시동이 걸리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고쳐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이분이 포드 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였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의 직업이 뭔가요? 정비사였을까요? 엔지니어 일을 했을까요? 헨리 포드는 바로 포드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고 정비하는 모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엔지니어급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고쳤던 거죠. 1903년도에 비행기 산업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가 인류 최초로 12초 동안 36m를 날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누굽니까? 라이트 브라더스, 나이트 형제죠. 나이트 형제가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리페어맨이죠. 자동차 수리공이었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가 사람이 타고 움직일 때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항공기 제어 장치를 만들죠.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그냥 피칭, 롤링, 그다음에 요잉, 이 세 가지의 특허를 내죠. 그러면 여러분, 나이트 형제는 정비사였을까요? 엔지니어였을까요? 여러분, 나이트 형제가 플라이 티어리, 비행 원리를 알았을까요? 추력, 항력, 양력, 중력에 대한 항공에 뜨는 4대 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이건 먼 훗날에 바로 엔지니어급 공학도들이 만든 비행 원리죠. 그 전까지는 바로 나이트 형제는 자동차 수리공으로서, 메케닉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항공기를 만들고 제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듯 항공정비사와 엔지니어급은 약간 업무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항공사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항공사에 가면 저 회사는 엔지니어급 정비사가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라인 정비를 볼 때 엔지니어급 정비사들은 비행기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비행 전후 검사, PR, PO, 트랜짓 체크 다양한 걸 하지만 고장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성으로 발생하는 언스케줄상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정비 엔지니어급들은 고장 탐구 후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로그북에 사인 후 비행기가 뜨게 만들죠. 바로 이거를 엔지니어급 정비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항공사는 엔지니어급 정비사들이 다 모여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력자들이 모여서 빠르게 교정 탐구를 할 수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정비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작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사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작사에서 보잉에서는 4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급 정비사들이 일을 합니까?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전기전자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스트럭처 엔지니어링, 매뉴팩처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케미컬 엔지니어링,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현장에 가면 많은 항공 정비사들이 시트 메탈 간단한 작업을 하고 정비를 하는 또 이런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나 제작회사에서 항공정비사와 메케닉의 포지션이 이렇게 불명하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는 개인에게도 FAA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FAA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인에게도 똑같은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김포공항에 주기된 많은 항공사들이 국내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산지방항공청에 있는 공무원들, 바로 안전감독관들이 1년마다 나와서 오디트를 합니다. 감안검사를 하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에 의거해서 했는지를 관리하고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FAA에서 소정의 개인에게도 그 권한을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을 FAA에서는 뽑고 있습니다. 바로 DER이라고 그러고 DAR이라고 표현합니다. DER이 뭡니까? Designated Engineering Representative. DAR은 뭡니까? Designated Authorized Representative라고 하죠. DER 포지션은 4년제 공학학사 이상, 더 나아가서는 공학 석사, 공학 학사 이상의 사람들을 뽑아서 바로 DER 포지션을 줍니다. 또 DAR은 뭡니까? 바로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FAA 145나 일반적으로 항공정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바로 DAR 포지션으로서 사람들을 뽑니다. FAA도 이렇게 DER, DAR, 엔지니어급, 정비사급을 분명히 나눠서 사람을 뽑고 개인에게도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 엔지니어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국내에서는 보통 2년제 학교, 직업전문학교는 항공정비사를 배출하는 곳이죠. 5과목을 보통 공부를 합니다. 기체, 엔진, 전기전자, 정비일반, 그다음에 법규죠. 그래서 보통의 모든 커리큘럼이 실습에서도 모든 학교들이 비슷하게 어떤 겁니까? 실습에서도 뭐 튜브 밴딩, 세프티 와이어, 시트 메탈 이런 일반적으로 항공정비사, 미케닉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르칩니다. 항공 엔지니어 코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항공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4년제를 선택해 갑니다. 우리나라 4년제를 볼 때는 아직은 졸업생들이 아직 많이 배출되지 않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우죽순처럼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과가 좀 이렇게 4년제를 하기로 보려면 이 커리큘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보통 항공 기계 관련 학교에서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자인 이런 다양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항공정비과를 또 4년 동안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통 보면 항공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냐면 보통 1학년, 2학기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냐면 항공정비 과정을 배우고 바로 3학년, 4학년에 편입해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사람, 매니지먼트를 공부한 사람은 또 나눠집니다. 공학에 대해 치우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사이언스 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보통 기계 관련 과를 선택하고 매니지먼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항공 안전, 항공 경영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내든 미국이든 4년제 대학이 있다고 하면 해당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때 바로 항공정비사 자격증 면장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교라면 너무 좋죠. 그럼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만 여러분들은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는 FAA A&P 자격증이든 국내든 미국이든 해당 자격증을 졸업 후에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대학들이 4년제 대학이지만 만약 졸업을 하더라도 바로 이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4년제 대학이 똑같이 1학년, 2학년 동안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4년제 학위를 동시에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4년제 대학 중에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동시에 딸 수 있는 학교를 추천합니다. 또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1학년, 2학년 때는 항공정비사 과정을 마치고 3학년, 4학년 때 편입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정비사에서 특화될 수 있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3학년, 4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서 엔지니어 쪽으로, 매니지먼트 쪽으로 선택해서 4년제로 편입하는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특이하게 학사 과정에 공항관리론이라 그래서 또 에어포트 매니지먼트, 또 항공사 경영론, 에어라인 매니지먼트 이런 과들이 또 4년제에서 이런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정리하면 여러분이 항공 엔지니어가 되시려면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정비사 자격증을 먼저 따고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때는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좀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